자, 여러분. 네. 승리의 기쁨을 맛본 역전승을 한 효과음으로 빵빠레 넣어주신 거죠? 빵빠레 좀 넣으세요. 네, 그리고 네. 꽃가루 날리고. 네. 꽃가루가 날려. 꽃가루. 네. 예. 이게 비니시우스한테 먹히긴 했습니다만 이 엘크레 사나이, 세르지 로베르토. 예. 세르지 로베르토.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또 엘크를 잡았습니다. 네. 지금 엘크 3연승째죠. 그렇습니다. 스페르코파, 네. 코파델레이, 예. 라리가에서 3연승을 달리고 있죠. 아니 그 아까 아침에 모닝 텐트 하는데 이제 형이랑 오늘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엘크를 안 다뤄준다고. 그래서 아니 엘크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영주 형이랑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소감 먼저 한마디 얘기해 주시죠. 일단 행복하고요. 예. 네. 그리고 캐시아야, 형이 너 격하게 사랑한다. 나는 캐시아 네 몽타주가 우리 깐지 알고 있었어. 야, 너 한국에 들어오면 나랑 의형제 맺자. 내가 보기에는 캐시아가 한국에 올 일이 있을까요? 없죠. 네. 없으니까 하는 소리죠. 네. 캐시아 엘크레 사나이입니다. 엘크레 사나이. 레알 킬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리가에서는 차비 감독이 확실해요. 네. 네. 이 경기 승리하면서 승점 9점 차에서 12점 차가 됐어요. 이거는 좀 크다고 봅니다. 네, 커요. 그래서 크루투아 골키퍼 같은 경우에도 경기 끝나고 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라리가는 힘들어졌다. 맞아. 그 대신 이제 챔피언스 리그하고 코파델레이에 조금 더 집중을 하되 라리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을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12점 차는 크게 벌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사실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승점 9점 차인 상황에서 대결이기 때문에 패배하지 않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패배하면 6점은 모르잖아요. 네. 근데 무승부로 간다? 그럼 그것도 나쁘지 않다. 네, 9점 차가 유지가 되니까. 그죠? 그런데 12점 차가 됐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한결 라리가에서는 좀 여유를 갖게 됐고 편안하게 수월해졌고 이제 아마 4월 초에 펼쳐지는 코파델레이 준결승 2차전. 네. 1차전에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0대1로 이겼거든요. 그렇죠. 네. 밀리탕이 자책골 넣었네. 네, 그래가지고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2차전에서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네, 결승전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누가 제일 마음에 들게 했나요? 바르셀로나에서요. 예. 일단 프랭키 도영은 도영. 사랑할 수밖에 없어. 정말 많이 뛰었고요. 아라오가 자책골도 넣고 그쵸? 실점하긴 했지만은 아라오가 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를 막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테오 슈테겐은 항상 소신 역할을 했고 크리스텐센이 실수가 없어. 쟤 너무 잘해. 텐센! 너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마음에 들었어. 쿤데가 종종 얼탄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경기에서도 한두 번 얼타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텐센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고, 하피냐도 상당히 좋아졌다는 게, 유효슈팅이 상당히 많은 경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피냐도 칭찬해야 되는데, 사실 가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칠었고, 그리고 세르지 로베르토 같은 경우에도 후반전에 옐로우를 받긴 했지만은 전반전에도 받을 만한 상황이 있었고,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경기력 자체가 좋았습니다. 좋았다. 네. 그럼 레알 마드리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셨나요?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정말 아쉬운 경기예요. 네.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잡아도 할 말이 없어요. 후반전 들어서 아센시오가 역전골을 넣거든요. 근데 그게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와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오프사이드 같긴 했는데 나중에 VAR 돌려서 선을 그어봤더니만 정말 아주 미묘한 네. 차이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첼로티 감독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VAR 판정에 대해서 좀 항의하는 좀 불만 섞인 발언을 했고 차비 감독은 VAR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폭약을 터뜨리는 것 같다. 이건 과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이니까 얘기할 보는 게 거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장면이 진짜 아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알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는 경기였어요. 물론 이제 경기력적인 측면에선 제가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위에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레알 마드리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점이 그 골이 만약에 인정이 됐다면 그럼 얘기가 달라질 수도 이건 있죠. 레알 승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비 감독에게 경기 중에 좀 빡 돌았던 건 경기 끝나고는 모든 게 풀어졌지만 경기 중에 빡 돌았던 건 사실 그 타이밍에 레알은 선수 교체를 많이 하면서 기동력과 스피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선수 교체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지친 게 보여. 막 발이 느려져. 그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체 타이밍이 늦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센시오의 골이 터졌어.
막 돌지. 그리고 나서 골이 터지고 나서 VAR을 돌리는데 그 사이에 교체를 단행하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 차비는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교체한다고. 네. 일이 벌어질 거를 예상하고 교체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벌어지고 난 다음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80분에 캐시에가 들어가면서 네. 캐시에가 이제 역전골을 넣게 되는 거죠. 이 레알 마드리드 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지금 스쿼드를 만들어 놓은 보드진 뭐 왜 제때 영입을 하지 않았냐.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래 스쿼드도 스쿼드인데 안첼로티 감독도 진짜 챔피언스리그 지난 시즌 우승하고 그래서 그렇지 올해 리그 하는 거 보면 더 이상 오래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페레스 회장이 이적 시장에서 돈을 많이 안 쓴 건 사실이죠. 그건 맞아요. 뭐 추아메니에게 돈을 많이 들였다 할지라도 사실 오른쪽 풀백은 영입했어야 돼요. 근데 카르발이 이 경기에서도 문제를 많이 노출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거는 안첼로티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카르발이 못한 것도 있고 오른쪽 풀백을 못 산 페레스 회장의 판단 미스도 있고 둘 다다. 네, 그 가운데 안첼로티 잘못도 있다는 것이 이 경기는 사실상 4-2-3의 형태인데 오른쪽에 발베르데가 중앙 쪽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발베르데가 중앙 쪽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오른쪽 측면에 누가 올라간다는 얘기겠어요. 카르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발이 이 경기에서 많이 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는 결국 가비를 가짜 윙어로 둠으로 인해서 가비가 중앙으로 들어오니 4명의 미드필더가 되잖아요. 그럼 이 4명의 미드필더를 상대로 중원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발베르데가 들어와서 와야죠. 같이 경쟁을 해준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대신 모드리치가 좀 더 앞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드리치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카르발이 많이 뛰다 보니 결국 후반전의 실수가 연달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결과론적인 측면이고 안첼로티 감독은 아마 발베르데가 중원 쪽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을 같이 가져간다. 그 대신 공격을 전개할 때 왼쪽에 비니시우스를 많이 이용하되 중앙 쪽에서 모드리치의 이 도사 같은 플레이 그리고 벤제마의 마무리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벤제마가 저는 뭐 물론 이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도 그렇고 벤제마도 그렇고 득점할 수 있는 찬스가 분명히 두 선수에게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막히는 장면 그리고 살리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좀 아쉬움이 있긴 있는데 결과론적인 측면입니다.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벤제마가 더 아쉽죠. 그러니까 벤제마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레반도프스키는 케시의 골에 연결고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측면 쪽으로 내주는 그 힐패스 하나 때문에 발데가 자유롭게 올라가서 컷백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케시가 마무리 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는 이 경기에서 날카로운 슈팅도 보여줬고 골을 못 넣었지만 이건 크루토아가 잘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레알의 수비가 나름대로 집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못 넣었다 할지라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벤제마도 그런 장면이 있긴 있었지만은 과실을 따는 장면이 없었으니까 결실을 맺는 장면이 없었으니까 아마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벤제마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일단 엘 클라시코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좀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고 차비는 뭐 딴 대회는 몰라도 일단 리가만큼은 먹을 수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리가였잖아. 그러면 비교적 순항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안첼로티 감독에 대한 어떤 불만은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좀 쌓여가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에게 3대1로 승리할 때는 레알이 앞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스페르코파에서 바르셀로나가 레알을 잡았을 때는 극복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코파델레이에서 바르셀로나가 레알을 잡았을 때는 야 이거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구나. 운이 좀 따랐다. 그리고 이게 감독의 의도든 아니든 바르셀로나답지 않은 플레이였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거 좀 신선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이길 수 있는 축구 한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축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이 멤버로 수비적인 축구하면은 수비 더 단단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게 또 입증되는 경기였으니까. 근데 이 경기는 승패는 바르셀로나가 결국 웃었지만 진짜 대등한 경기라고 생각해요. 누가 승리를 거둬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기장이 스포티파이 깜누예요. 2018년 이후에 이 경기장에서 바르셀로나 엘클에서 다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홈에서 경기니까 조금 더 압도하는 경기력이 나왔어야 되는 건 아닌가. 물론 경기 굉장히 잘했고
레알보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경기를 수월하게 가져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선 선제골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었잖아. 결국은 뒤집었다. 그럼 뭐 더 말할 거 없죠. 뒤집는 힘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해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앞에는 좀 어느 정도 네. 형이 바르셀로나 팬인데 이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까 봐. 네. 이거 중요한 건 뒤집었다 우리가. 네. 아, 제가 전문 방송인으로서 배분을 잘해야 아, 예. 됩니다. 아, 맞아요. 네. 저야 지금 춤추면서 들어오죠, 막. 예, 예, 네, 예. 느낌은. 네. 아, 여하튼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래 본 엘클 중에서 저한테는 네, 최고다. 굉장히 감동적인 엘클이었다. 오늘 새벽에 해설 끝나고 집에 오는데 마음은 너무 급한데 네. 빨리 가서 보고 싶잖아요. 빨리 댁에 가서 보셔도 후반 정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은 급한데 안개가 아, 장난 아니었죠. 장난 와, 아닌 깜짝 거야. 놀라서 어제 새벽에 나도. 안개에다가 미세먼지가 안 보여 앞이.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마음은 급한데 비상등 켜고 왔어요. 네. 비상등 켜고 네. 가면서 야 이거 느낌 안 좋다. 뭔가 안개가 뿌연 게. 안개가 뿌연 게. 바르셀로나의 미래인가? 네. 바르셀로나의 미래인가 아니면 나의 미래인가. 근데 결과론적으로 바르셀로나 승리했으니까 그게 나의 미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헤쳐나왔다. 네, 헤쳐나왔다. 네.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후반전 보면서 기분이 좋았던 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선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강한 팀이고 그리고 그 속도를 이용할 줄 아는 팀이에요. 그리고 상대의 압박을 탈압박해 내기 때문에 역습 타이밍이 좋고 속도를 빨리 올리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 후반전에 안첼로티 감독이 대거 교체를 할 때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지쳐있는데 교체를 안 해. 그러면 미드필더 라인부터 이선 라인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기동력과 스피드를 올려보자. 저는 그거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이거 적신호다. 차비 감독이 빨리 대응해야 된다. 네, 대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센시오가 이래도 대응 안 할래? 그래서 대응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응하는. 요거는 진짜 좀 그런 게 되게 능수능란하고 빠르고 능동적이진 않은 것 같아. 네. 근데 그런 거죠. 결과론적인 측면으로 축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겼잖아. 네. 아니, 그리고 차비 감독은 또 칭찬해야 되는 게 세르지오 로베르토 선발 출전시켰는데 골 넣고. 그쵸. 캐시에 교체 출전시켰는데 골 넣죠. 용병술 가성공이야. 그러니까 용병술 갖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네. 그러나 좀 답답했다. 보는 내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재미났습니다. 재미났어요. 네, 저는 뭐 사실 못한 선수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재미났고. 잘했다. 레알 마드리드도 저는 진짜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저는 안첼로티 감독도 VAR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돼. 안첼로티 감독도 최근에 엘클 2경기 지면 3연패고 2경기 지면 라리가 날아간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는 끝이다. 근데 아센시오 골이 들어갔을 때 잡았다. 됐다. 그럼 승점 6점 차다. 그러면 트래블을 향해 가자. 마지막까지 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네. 텐데 아센시오 그 오프사이드 판정 그 부분이 두고두고 아쉬울 거 아니에요. 레알 마드리드 팬 중에 한 분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이 보기에도 오프사이드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참 양심이 없고. 네. 아니 뭐 팬이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참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약간 이제 좀 촐싹거리죠. 네. 양심 없으시고. 양심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내가 좀 너무 좋다 좋으니까 말도 버벅거리고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원래는 여러분 그 영주 형이랑 같이 찬우 형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이탈리아 놈들이 졌기 때문에 인테르가. 걔는 그래. 네. 걔는 그래. 근데 영주 형이 이제 예상보다 도착 시간이 좀 늦어서 제가 먼저 전화 연결해놨습니다. 그거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찬우 형은 오래 하고 있거든요. 네. 전화 연결 보시죠. 네. 야 이거 더 기분 좋은데? 아싸!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네네. 이 경기도 일단 득점을 하지 못했죠. 이 전 경기 포르투랑 챔피언스리그 경기 네. 그거 득점 못했죠. 그 전에 리그 스페지아 경기 그 진 경기 그거 1득점. 예. 그리고 그 전 경기 레체전은 뭐 이겼는데 그 2대0이었고 그 전에 또 볼로니아전 진 거 또 1대0으로 졌죠. 득점 네. 못했죠. 삼프도리아전 비길 때 또 득점 못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득점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골이 좀 안 나온다. 골이 굉장히 많이 안 나오고 골이 안 나오는 뭐 원인 중에 하나는 일단 라우타로가 다시 또 이제 골을 못 넣는 시기에 돌아왔다. 얘는 무슨 그 스틱 쓰는 선수들이 뭐 타자라거나 근데 그 타격 리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필인가 봐요. 네, 또 지금 골 못 넣는 그런 기간인 것 같고
이 경기는 그래 루카쿠가 선발로 나와서 뭐 나름의 분전을 하긴 했으나 아니 근데 그게 문제야 이게. 뭐죠? 이게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이제 빠르게 좌우전환도 하고 그쵸. 박스 근처에서도 이제 짧은 패스를 상당히 다이렉트로 많이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찬스를 많이 만든 감이 있는데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단순하게 크로스 위주로 갑니다. 이 경기 거의 크로스 한 40개 했어요. 내가 기억 보니까 한 37개 했던 것 같아요. 저 많이 하긴 했다. 그러니까 공은 계속 인테르 갖고는 있어. 예. 인테르가 공을 갖고는 있는데 갖고서 유벤투스 수비를 뚫을 만한 뭐를 만들질 못하니까 되게 단조롭게 공격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랬을 때는 유벤투스도 뭐 아무리 유벤투스가 여러 뭐 선수들이 지금 좀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네. 상대 감독 알레그리가 지금 계속 이기는 게 다 네. 골 안 내줘가지고 다 이기고 있는데 지금 꾸역꾸역 계속 이기잖아요. 예. 로마한테만 지고 지금 다 이겼어 얘네.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크로스 메타로 막 올리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이제 둠프리스는 존나 못했고. 둠프리스 얘는 참. 근데 그 생각보다 네. 그 많이 화나시지는 않나 봐요. 뭐가요? 그 어제의 패배. 그냥 이럴 것 같았어요. 약간 원래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느낌이 우노제로일 것 같았어. 느낌이. 근데 홈에서 지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솔직히 저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한테 제가 여태까지 네. 거의 대부분의 감독들한테 쌍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약간 짠한 마음도 좀 있긴 해요. 그래서 형이 생각해보면 심자기 감독한테 막 쌍욕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 이래 이 정도지. 예.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지난 시즌 사실 거의 취업사기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끝까지 우승 경기 했었고 네네. 마지막에 좀 아쉽긴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뭐 지금 이거 져가지고 지금 챔스 나갈지 안 나갈지도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 되긴 했는데 또 그렇다고 마냥 욕하기에 또 챔스 8강은 또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욕하기 또 애매하고 어쨌든 간에 없고 힘든 상황에서 또 이 경기는 또 슈크리니아노 부상으로 못 나오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이번 시즌 이렇게 꾸역꾸역 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는 인정을 하는데 중요 올 시즌은 어쨌든 간에 강팀 간의 대결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쨌든 형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인테르 잘하지 못했는데 이럴 줄 알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나름대로 분전하고 있고 연봉도 높지 않은 심자기에게 그렇게 쌍욕을 받고 싶진 않다. 그렇죠. 그게 정확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전에 뭐 스팔레티 감독도 사실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랑 돈 비슷하게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스팔레티 감독은 챔스 토너먼트를 못 나갔잖아. 그래서 이제 사실 쌍욕을 좀 들었죠. 그렇죠. 근데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2번 다 토너먼트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화가 나다가도 그래도 이건 좀 잘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콘테 같은 경우에는 돈은 돈대로 받는데 제대로 못하고 이제 인터뷰를 나쁘게 하니까 그때 이제 쌍욕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입을 그렇게 털면 누구라도 다 화가 나죠. 그렇습니다. 아니 잘하고 있어도 화가 나요. 그거는. 그건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뭐 어쨌든 이제 인테리는 또 챔스 티켓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이제 주의를 기울이면서 리그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점수 차이가. 이게 지금 3위로 내려가긴 했는데. 그죠? 지금 아탈란타랑도 이제 5점 차밖에 안 나가지고. 되게 빡빡하잖아요. 그리고 유벤투스. 이게 만약에 징계가 번복이 된다. 지금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단숨에 지금 인테르 바로 4위로 밀립니다. 와. 그럼 정말 간당간당해요. 그럼 로마랑 3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럼 이제 빡센데. 로마도 로마가 라치오랑 해가지고 져서 다행이지. 네네네. 그래서 지금 챔피언스리그 4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암울합니다. 내가 볼 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돈 없는 수닝이 일단 첫 번째 원인이고요. 순위 문제다.
예. 아니 돈이 있었으면 마로타라고 맨날 그렇게 저기 기웃기웃 대면서 프리만 데리고 왔겠어요. 아, 그쵸. 예, 마로타도 돈 좀 썼겠지. 네네네. 그러면. 아 정말. 결국 원인은 그 지난 시즌도 이번 시즌도 결국 후반기에 들어와서 좀 선수들이 지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네. 그걸 못 버티고 에너지 레벨 떨어지면서 원래 보여줬던 다이나믹한 축구 안 나오는 거. 이거는 결국 그 선수층의 문제고 이렇게 노장들 위주의 영입을 해서는 사실은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축구와는 어떻게 보면 안 맞는다고도 볼 수 있죠. 그쵸.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씁쓸해요. 네. 심자기 감독에 대해서는 좀 뭔가 연민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네, 그냥 안타까워요. 좀 솔직히. 알겠습니다. 뭔가 남은 그 리그 일정 동안에 전화 연결이 아니라 가끔 인터뷰 얘기하러 오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드네요. 네, 그럼 또 한편으로는 저도 뭐 역시 돈미세기 때문에. 그쵸. 네. 그거 나름대로. 하긴 그래. 극과 공돌이 중요해. 내 현생이 더 중요하지. 그것도 맞습니다. 예. 축구를 그러면 적당히 챔스 나가는 선에서 적당히 못했으면 좋겠네요. 네. 형님 좀 더 주무시죠? 예, 이제 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형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 본래는 영주형과 함께 놀리는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영주형이 지각해서 저 혼자 마지막을 장식한 찬호 형과 전화 연결이었습니다.